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금융 ISA 정말 가입해야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A는 무엇일까요?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는요, Individual Savings Account라고 하는데요. 바로 만능 통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과연 근데 이 만능 통장 필요할까요? 그런데 IS는 전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있습니다. 좀 더 좋게 달라진 점이 있는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가입 자격 조건이 완화됐습니다. 만 19세 이상 소득이 없어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소득이 있어야 됐거든요. 두 번째는요, 유지 기간이 완화됐다. 3년 동안 유지하면 됩니다. 그리고 해지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납입 한도 2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올해 2천만 원을 냈는데 내년도에 못 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는 4천만 원을 낼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국내 주식에 투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투자 중개형이 새로 생기면서 국내 투자가 가능하다. 국내 주식에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ISA의 메리트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이거나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관계없죠. 그리고 만 15세 이상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인 경우에 5년간 1억 원을 납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혜택이 있죠. 순이익 중에서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최대 400만 원까지고요. 그것을 초과할 때는 9.9%의 저율과세를 매깁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 펀드, 리츠, 주가연계증권 ELS라고 하죠. 파생결합증권 DLS 등 여러 가지 상품에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계좌 내에서 이익과 손실이 있으면 상계 처리해서 거기서 나온 이익에 대해서 비과세 및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렇다면 IS 통계 좀 내보겠습니다. 2021년도 7월 31일까지 가입한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탁형 ISA 그 은행 같은 경우에는요, 가입자 수가 72만 명에 5조 원을 넘겼습니다. 5조 7천억 원이죠. 증권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5만 6천 명, 5천억 정도가 됩니다. 보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하죠. 337명이고요. 투자 금액은 1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일임 IS 같은 경우는요, 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입자 수가 24만 5천 명, 투자 금액은 1조 원, 증권은 1만 1,000명에 600억 정도가 됩니다. 보험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 중개형 ISA, 주식에 투자할 수가 있죠. 증권에 몰려 있죠. 121만 9천 명이나 됩니다. 1조 5,477억 원이나 몰렸습니다. 당연히 보험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체 가입자 수는요. 225만 명 정도 되고 전체에 들어간 금액은요. 9조 원 가까이 됩니다. 가입 유형도 알아볼까요? 일반형이 가장 많죠. 18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형 중에서 15세에서 18세 소득이 있는 사람 633명입니다. 농어민도 가입할 수 있죠. 서민형인 경우에 700명 정도. 그 다음에 15세에서 18세의 농어민은 159명. 서민형은 45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서민형 중에서 15세에서 18세는 144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입 금액 자체는요, 일반형이 대다수를 이루죠. 6조 원 가까이 되고요. 서민형이 3조 원 가까이 됩니다. 연령대별로 가입 현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탁형 ISA입니다. 20대부터 시작해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점점 많아지죠. 그래서 40대, 50대 많아지고 있습니다. 60대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뭐 조금 줄었지만은 금액으로는 가장 많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위명 보겠습니다. 연령대별 가입 현황.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연령대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50대에서 60대 이상은 금액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요 근래에 추가된 투자 중개형 ISA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IS죠. 30대, 40대, 50대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60대 이상은요,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투자 리스크를 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ISA 가입 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류는 세 가지입니다.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가입 자격은요, 만 19세 이상 또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에서 19세 미만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물론 직전 3년간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알아볼까요? 일반형은 없고요. 서민형은 근로소득이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이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가입 가능하고요. 농어민영은 종합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자가 가입 가능합니다. 비과세 혜택주죠. 비과세 한도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농어민과 마찬가지로 40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를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다. 수익이요. 그랬을 때는 9.9%의 저율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이상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납입 한도는 매년 2천만 원씩 5년간 최대 1억 원까지 가능하면서요. 중간에 내지 않았다. 그러면 2월 납부도 가능합니다. 투자 대상 상품 알아볼까요? 종류가 세 가지인데 투자 중개형, 신탁형, 일임형이 있는데요. 투자 중개형하고 신탁형은요. 투자처나 투자 대상 상품을 가입자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임형은 전문가한테 일임하죠. 자, 그래서요. 투자 중개형 같은 경우에는요. 국내 주식 가입 가능합니다. ETF, 그 다음에 ETN, 펀드, ELS, RP, 리츠, 상장형 수익증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신탁형 알아볼까요? ETF, ETN, 펀드, ELS, RP, 리츠, 상장형 주식증권, 그 다음에 투자중개형하고 다른 것은 국내 주식이 없고 대신 예금이 있습니다. 일임형 같은 경우는 펀드나 ETF가 되겠습니다. ISA의 메리트는요. 계좌 내 손실을 상계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손실과 이익을 상계해서 이익분에 대해서 비과세하고 저율과세하니까 양호하죠. 상계 처리 효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ISA가 아니라 일반 계좌를 운영했다면요. 일반 계좌에서 수익이 500만 원 났고요. 그 다음에 펀드에서 200만 원 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요. 상계 처리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대상이 없죠. 그래서 과세 대상 수익은 500이고요. 그 다음에 결정세액은 77만 원입니다. 물론 펀드에서 손실 났지만 그것을 보존해 주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ISA는 좀 다릅니다. 수익이 500만 원 났는데 펀드에서 손실이 200만 원 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상계한 다음에 300만 원의 수익만 인정합니다. 거기에서 200만 원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해주고 100만 원만 저율과세 해주니까 세금은 9만 9천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과 비교했을 때 67만 1천 원이나 세이브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양호하죠. 하지만 금액이 너무 작죠? 이에 반해서요, ISA는 디메리트가 많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과세 혜택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느 정도로 미미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간 200만 원의 수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일반 과세 대비해서 절세효과는 30만 8천 원에 불과합니다. 1년에 6만 1,600원밖에 혜택이 없다는 거죠. 굉장히 저조하죠.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 농어민이나 서민형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세 효과는 토탈 5년간 61만 6천 원에 불과하고 1년에 12만 3,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는 엄청 나갑니다. 자, 수수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5년간 수수료 합계인데요. ELS 같은 경우는 최고 매년 0.8%를 떼고요. ETF는 0.7, 펀드는 1% 내외, 어떤 건 3%까지 뗍니다. 예금도 떼네요, 0.1%. ELS를 뗐다. 그러면요. 5년간 무려 240만 원을 떼고요. ETF다 210만 원, 펀드다 300만 원 내지 900만 원까지도 뗄 수가 있습니다. 예금도 30만 원을 떼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비과세 혜택은 수수료로 다 떼어갑니다. 아니, 더 많이 떼어가죠? 자, 그렇다면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입니다. 보시다시피 일반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0.16%에서 2% 내외 이 정도를 뗍니다. 매년. 그 다음에 ELS, DLS 같은 경우에는 0.4에서 0.8%. 그 다음에 보시면 ETF 같은 경우에는 0.2에서 0.7%까지 떼고요. 그 다음에 RP 같은 경우에도 0.1, 예금도 0.1% 정도를 뗍니다. 다음은 증권 쪽에서는 얼마큼 떼는지 알아볼까요? 펀드 같은 경우에는요, 3.4%까지 뗍니다. 그 다음에 ELS, DLS 같은 경우에는요, 0.2%까지고요. 그 다음에 ETF 같은 경우도 0.5%까지 떼고요. 주식 같은 경우도 0.5%. 그 다음에 예금도 0.2%까지 뗍니다. 보험에서도 떼죠. 보험은 근데 가입자가 별로 없으니까요. 보시게 된다면 펀드 같은 경우에는 2% 내외를 뗍니다. 그것도 많이 떼죠. 그 다음에 RP 같은 경우에는 0.1%까지 뗍니다. ISA의 비과세 효과는 그 금액 자체가 미미하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과세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도 주식은요, 매매 차익은 비과세 해주거든요. 물론 2023년도부터는 5천만 원 초과한 수익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3억 원 이하는 22%,
3억 원 초과는 27.5%까지 과세를 하는데요. 현재는 비과세고, 그 다음에 2023년도부터도 매매 차익 5천만 원 이하는 다 비과세다 보니까요. 비과세에 특별한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과세의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 펀드 수익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사실상 펀드는 과세하지만 대부분의 수익분은요, 비과세가 됩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펀드는요, 주식 배당, 채권이자, 채권 매매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요.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펀드에 대해서 비과세 해주겠다는 것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과세의 본질적인 문제, 그것은 뭐냐면요. 예금 등의 수익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해주겠다고 하는데요. 예금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까요? 저금리 시대에.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더욱더 미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금융 투자했을 때 걸림돌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은요, 판매사, 운영사의 운영 능력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수익분이 생겨도 최고 49.5%까지 과세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년 떼는 수수료가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운영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수익분은 뭐 그 금융사가 떼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수수료 같은 경우는 금융사가 뗍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수수료 차이 때문에 수익률이 차이가 많이 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요, 잦은 거래를 하면 증권사만 유리하죠. 딜러형 상품이라는 게 있죠. 계속 도박을 하면 딜러가 따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짬짜면이 굉장히 인기 있었는데 짬짜면이 요새는 인기가 없습니다. 대신 짬짜면 용기를 판매한 사람만 성공했다는 거. 결국 뭐냐면요, 투자를 위해서 갔는데 수수료 부담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이런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ISA는요, 태생적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과세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과다하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빔밥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혼합형 펀드를 좋아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형, 주식형을 따로따로 들었는데 우리는 한꺼번에 채권과 주식을 혼합해서 들죠. 그 다음에 과거에 짬짬이도 좋아했잖아요. 그래서 짬뽕형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ISA 종합자산관리 계좌를 선택하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사실상 뷔페형이나 짬뽕형 상품보다 매일매일 먹는 단품 식사가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대안투자라고 할 수 있는 AI 투자 상품들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ISA 정말 가입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